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화학양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몰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이제 개념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숙지했으면 이제 그 개념이 내가 잘 알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이제 푸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쉽고 단순한 문제, 반대로 말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 이거에 비해서 여러분이 되게 중요도를 좀 낮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쉽고 단순한 문제를 좀 여러 번, 뭐 최소 3번, 또 경우에 따라서 뭐 10번 여러 번 반복해야 그 개념이 온전히 이제 자기게 됩니다. 그 이후에 차근차근 문제의 난도를 높여가는 게 좀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몰에 대해서 문제를 통해 좀 개념을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하나 또 제시해 볼게요. 이산화탄소 0.5몰의 부피. 자, 한번 여러분이 식을 써서 한번 답을 구해봅시다. 구하셨나요? 같이 한번 봅시다.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죠? 요 값을 여러분이 아마 구했을 때 선생님 예상하는 답안이 혹시 11.2L가 나왔나요? 그러면 개념이 잘 들어간 거죠? 안타깝지만 틀렸어요. 이렇게 답을 구하면 개념이 제대로 숙지된 것이 아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몰이나 질량은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죠. 기체, 액체, 고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부피 같은 경우는 상태에 따라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기체만 다룬다고 했고요. 기체의 경우로 하더라도 온도 압력 조건이 없으면 우리가 부피를 구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이거의 문제 답은 구할 수 없다요. 여러분 낚였다고 생각하겠지만 낚은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개념의 허점을 한번 짚어주고 싶어서 이렇게 내봤어요. 그럼 조건을 한번 달아볼까요? 어떻게 CO2 기체 이렇게 문제를 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0.5를 부피 구할 수 있나요? 예, 그럼 11.2L가 되죠. 아니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체이긴 하나 기체는 온도하고 압력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건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0도씨 1기압에서 이 조건이 주어졌을 때 이산화탄소 기체 0.5몰의 부피는 얼마인가? 이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항상 기준은 몇이었죠? 1몰이에요, 1몰. 자, 모든 길은 몰로 통하니까 모르면 양, 몰을 구하세요. 자, 1몰의 부피, 0도씨 1기압 기체의 부피가 얼마였을까요? 이건 자료에 제시됩니다. 외울 값은 아니에요. 22.4L죠. 근데 문제에서는 얼마를 줬죠? 0.5몰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0.5몰이 되면 얼마의 부피를 갖느냐? 부피 V를 쓰겠습니다. V리터. 그러면 이제 비례식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비례식. 자, 뭐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도 되지만 비례식의 진짜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1몰이 0.5몰로 즉 절반으로 줄어들면 부피는 절반으로 줄어들 때 얼마가 될 것이냐 이거죠. 답을 계산해보면 V는 아마 11.2가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 문제 가볼까요? 이번에 이산화탄소 기체 5.6L의 양은, 자, 여러분한테 기회를 줄게요. 또 한번 해보십시오. 자, 구하셨나요? 자, 그럼 답 얼마 나옵니까? 2.5몰이요. 맞을까요? 자, 여러분 좀 따져줘야 돼요. 아주 쉬운 개념일 수도 있지만 이미 익숙해지면 쉽겠지만 근데 허점이 보여요. 뭐냐? 온도 압력 조건 또 빠졌죠. 0도씨 1기압. 역시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기준은 항상 1몰이다. 1몰일 때 얼마죠? 우리 22.4L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무슨 조건을 줬어요? 부피를 줬잖아요. 즉 부피가 5.6L가 나오면 양 몰은 얼마이냐? 그러면 N 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역시 비례식 풀어주시면 아마 여기서 이렇게 하면 2.5배 되죠? 그래서 답은 n은 2.5가 될 겁니다. 잘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기본 개념을 계속 문제를 통해서 숙지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사고력이 요구되는 문제로 여러분이 넘어가면 좋겠어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엔 영도씨 일기압에서 정보를 주겠습니다. 자, 기압은 영어로 ATM이라고 써요. atmosphere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 조건 다 줬습니다. 이거에 44.8리터가 있다. 그때 이 기체의 질량은 얼마이냐?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시다. 자, 여러분이 한번 구해볼까요? 단위를 잘 쓸게요. 자, 구하셨나요? 자, 이제 살짝 레벨업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부피하고 질량이 주어져 있거든요. 부피를 통해서 질량을 구해라.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있죠. 바로 뭘 알면 돼요? 부피하고 질량 개념을 바로 바꾸려면, 환산하려면 밀도가 있으면 돼요. 근데 문제에 밀도가 없네요. 그럼 이런 경우에 못 가나요? 아니죠. 우리 모든 길은 뭘로 통한다? 몰로 통한다. 따라서 우리는 몰부터 구해주면 돼요. 자, 해봅시다. 이산화탄소 기체 영도씨 일기압 1몰은 얼마죠? 22.4리터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얼마 주어졌어요? 44.8리터가 주어졌네요. 그럼 얘는 몇 몰입니까? 비례식 써주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된다? n은 2가 된다. 2배 되니까 2몰이겠죠. 자, 바로 질량을 못 구하기 때문에 먼저 몰부터 구한 거예요. 그럼 문제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뀝니까? 영도씨 일기압 이산화탄소 기체 2몰이 있을 때 그것의 질량은, 그럼 아까 어떤 문제야? 뭐 위의 문제랑 패턴이 비슷해지는 거죠. 자, 그럼 써봅시다. 우리 1몰의 질량 어떻게 구합니까?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알면 되죠? 분자량, 원자량의 합 12 더하기 16 곱하기 2. 그러면 아마 44 나오겠죠? 44. 1몰의 질량은 44g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몇 몰이다? 2몰이다. 자, 아까는 변수로 썼어요. 기호를 썼는데 이제는 숫자가 되죠. 구해놨으니까.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질량은 뭐다? W다. W 그램. 자, 계산해주면 2배 됐네요. 2배. 따라서 얼마다? W는 88이 되겠다. 자, 이게 첫 번째 풀입니다. 선생님이 다른 부피를 잘 안 쓰는데 색깔 잠깐 바꿔볼게요. 왜냐면 이 첫 번째는 우리가 비례식을 통해서 푸는 풀이에요. 여러분한테 가장 내가 추천하고 싶은 풀이. 두 번째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두 번째 풀이는 우리가 알고 있지? 뭐죠? 환산인자잖아. 환산인자. 환산인자를 써볼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문제에서는요, 영도씨 일기압 기체 44.8리터가 주어졌잖아요. 자, 44.8리터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질량을 구하는 거예요. 질량. 질량 뭐예요? W g입니다. 자, 리터 단위를 g으로 바꿔야 돼요. 여기에 뭘 써서? 환산인자를 써서. 환산인자를 써봅시다. 근데 여러분, 리터 단위를 이제 없애니까 리터가 여기 들어가면 돼요. 분모에. 그럼 지워지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에 g을 쓰려면 우리가 리터와 g을 연결할 수 있는 건 바로 질량과 부피 연결하는 밀도잖아요. 그 밀도 개념이 지금 현재 밀도 자료가 없어요. 못 구하잖아요. 그럼 못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길은 뭐로 통한다? 뭘로 통한다. 따라서 여기다 뭐를 써주면 되죠.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즉 1몰일 때 부피가 얼마냐 이 얘기예요. 그럼 얼마죠? 22.4리터. 자, 순차적으로 생각합시다.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을 끝내면 단위가 뭐로 바뀝니까? 리터 지워지면서 몰로 바뀌는 거죠. 그럼 문제는 이제 몰이 그램, 질량 단위를 어떻게 바뀌냐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환산인자를 한 번 더 써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면 됩니까? 이 단위를 먼저 지워줘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다 몰을 써주고. 무슨 단위로 바꾸고 싶어요? 질량 단위, g으로 바꾸자. 그럼 뭡니까 이거? 1몰에 몇 g에 해당되냐? 이 화산 단위. 1몰은 이산화탄소의 경우에 44g. 자, 그럼 결국 계산해주면 질량 구할 수 있죠. 아까 과정과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결국엔 이 두 가지 식을 써서, 비례식을 써서 푸는 거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다른 방법 하나 마지막으로 설명해 볼게요. 세 번째 방법은 여러분이 아마 가장 많이 쓸 공식을 쓰는 방법입니다. 공식.
공식 아마 여러분이 많이 안 깼을 것 같아요. 우리 물질의 양 몰은 옛날에 우리가 몰수 많이 했거든요. 몰수. 이제 교육과정에 맡겨서 이제 몰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양이라고 합니다. 그럼 양이라고 하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대신에 단위를 여기다 써주죠. 몰이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알죠? 질량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라? 분자량, 화학식량, 원자인 경우는 원자량을 써라. 그 다음 부피가 주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라? 1몰의 부피. 1몰의 부피 얼마죠? 22.4리터라고 하면 안 돼. 왜냐면 0도씨 1기압의 기체인 경우만 하니까.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뭐예요? 1몰의 부피입니다. V바죠? 처음 본 기호죠? 괜찮아요. 혹은 또는 VM. 이제 1몰의 부피라는 뜻의 기호를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뭐 알다시피 여러분 0도씨 1기압 기체라면 22.4리터분의 V. 그 다음에 여기는 0도씨 1기압 기체다. 자, 이렇게 놓고 공식으로 풀면 어떻게 됩니까? 공식의 장점은요, 편리함이에요. 매번 번거로운 절차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식에 허점이 있어요. 공식을 계속 쓰게 되면 개념은 사라지고 단순 계산만 남아버려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여러분이 외울 수 있겠는데 근해 공식을 계속 쓰다 보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왜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지 이유가 사라져요. 따라서 항상 여러분 개념과 이 공식의 관계를 절대 끈이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습니까? 44.8리터가 주어졌네요. 여기 이거 보이네요. 그러니까 결국 요 식과 그 다음 또 뭐 있죠? 질량 구하라니까 질량 여기 있잖아요. 요 식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식이 됩니까? M분의 W는 22.4리터분의 V. 자, 문제 적어진 자료 적어볼까요? 어떻게 됐죠? W를 구하는 거네. 오케이, W. M은 이산탄소의 분자량, 화학식량은 얼마예요? 44. 만약에 여러분 단위까지 그려주면 단위 적어주면 더 좋습니다. 선생님 단위를 적어주는 거 더 추천해요. 44g/몰이 되겠죠. 이거는 부피가 얼마예요? 주어졌네요. 44.8리터. 그 다음 여기는 얼마예요? 22.4리터인데 이렇게 하면 단위가 사라져 버리죠? 근데 여기는 단위가 g이 주어져도 몰이 남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는 여기 퍼몰이라는 단위가 있죠? 1몰의 부피입니다. 여긴 1몰의 질량이 되고요. 이 식이 성립하는 이유가 개념이에요. 왜 이게 성립합니까? 결국 이 식을 각각을 계산한 값이 결국 그게 바로 몰에 해당되기 때문에 같다라고 놓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아는 값 3개에 모르는 미지수 하나니까 답이 나오죠. 계산해주면 W 얼마 나올까요? 계산해야 되네? 약분해주면 2가 나올 거고 계산해주면 그래서 88. 질량은 88g이 나온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들어준 예시만큼 아주 쉽고 간단한 그런 문제를 좀 여러 번 반복하시고 그리고 내 것이다 아니다를 확인하는 방법은 자기 느낌이나 추측이 아니고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익숙해진 상태에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양적 관계 중에서 이제 어느 파트로 넘어갈 거냐면 화학양론 양적 관계는 크게 두 파트예요. 기본적으로 몰에 대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몰 이해 못하면 하나 많아요. 근데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화학 반응식을 이해해야 돼요. 화학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걸 식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 화학 반응식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